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립창원대학교 교양교육원 허혜연이고요. 제 연구 주제는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국내외 인공지능 리터러시 연구 키워드 비교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제 발표 순서인데요. 연구의 필요성, 내용부터 시작해서 선행 연구, 연구 절차,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안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인데요. 최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은 사람들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보편화될수록 인공지능과 소통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줄 아는 것은 전 세대에 필요한 소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빠르게 이제 확장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외 주요국들은 국민들의 인공지능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이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인공지능 리터러시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활용해서 인공지능 리터러시 연구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연구 내용입니다. 총 4가지 연구 방법을 활용해서요. 이 국내외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 데이터의 단어 빈도 추이, 그리고 연관성이 강한 단어,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으로 관계 패턴을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선행 연구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개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인공지능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 사회에서 필수적 조건으로 다뤄지면서 이론적 관심이 증가하고 또 학술적 관심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연구고 진행되고 있는 좀 출발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관련된 연구 수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0년 이후에 지금 급격히 증가는 하고 있는데요. 해외에 비해서 그 수는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기존 해외 문헌과 그다음에 국내 문헌을 다 포함해서 기존 연구와는 좀 다르게 전체 데이터 3,753 건을 가지고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론입니다. 먼저 연구 절차인데요. 국내 논문 같은 경우는 리스와 KCI, 그리고 국외 논문 같은 경우는 사이언스 다이렉트랑 에릭에서라는 데이터베이스 통해서 데이터 수집했고 데이터 전처리하고 정제해서 데이터 분석하였습니다. 그다음 연구 방법인데요. 텍스트 마이닝 같은 경우는 한 달 기간 동안 국내 논문 검색 엔진과 그리고 국외 논문 검색 엔진 다 포함해서 이제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바탕으로 분석 실시하였고요. 그다음에 논문 데이터 정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기법은 총 4가지 사용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단어 빈도로 그 시각화해 주는 워드 클라우드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기법을 활용하였고요. 두 번째는 그 LDA 토픽 모델링이라고 해서 단어나 문서들의 집합에 대해 숨겨진 주제를 찾아내서 문서나 키워드별로 주제끼리 묶어주는 기법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법은 단어들 간 연관성이 높게 군집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콘콜 분석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문단, 단어 동시 출현 빈도로 산출해서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한 기법은 N그램인데요. 단어와 단어 간의 연결 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 분석 기법 활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단어 빈도 추이입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와 이제 국외 연구를 보시면 국내 연구는 교육, 학습,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등이 이제 빈도수가 1,000개가 넘게 이제 추출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국외 연구는 스터디, 테크놀로지, 스튜던트 리서치, 에듀케이션, 헬스 이렇게 했는데 사실 크게 다른 점을 보자면 이 국내 연구에서의 그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교육과 학습 쪽에서
굉장한 이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외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쪼끔 다양한 단어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교육이라는 용어가 워낙 많이 도출되다 보니 이제 워낙 큰 사이즈의 이제 교육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 데이터 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큰 사이즈로 다양한 그건 나오진 예 보다는 좀 다양한 단어들이 도출이 되었는데 뭐 테크놀로지, 페이퍼, 리서치, 스튜던트, 에듀케이션, 헬스, 뭐 리터러시 다 이렇게 다양하게 좀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토픽 모델링 분석하였는데요. 사실 총 8 가지 토픽들이 각 국내 연구, 국외 연구에서 도출이 되었는데 제가 가장 상위 토픽 3 개만 여기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국내 연구 먼저 보시면은 이런 학생이나 학년 집단 효과를 조금 추출할 수 있는 이런 측정이라는 토픽, 그리고 이런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토픽, 그다음에 뭐 코로나를 포함해서 산업 미래 변화 등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 변화에 대한 토픽이 추출이 되었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 헬스케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추출되었습니다. 이 헬스라든지 디지즈 트리트먼트 등으로 이제 군집이 되었고요. 그다음으로는 정말 다양한 연구에 관한 리서치라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것들 이제 디지털로 이제 토픽이 좀 추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콩콜 분석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 플랫폼, 교사 과정, 콘텐츠 학교 윤리,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에 훨씬 더 많이 그 네 연결 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국외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 시스템, 그리고 에듀케이션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 뭐 차일드 리스크 해서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이 좀 분석이 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 윤리에 대한 가치를 고민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플랫폼, 그다음 프로그램, 과정, 학교 등에 대한 것, 그리고 국외 연구 같은 경우는 시스템, 프로세스, 에듀케이션, 그리고 그 외에도 차일드 헬스 등에 이제 크게 군집이 되었습니다. 종합해서 해석하자면 국내에서는 교육에 대한 연구, 그리고 해외에서는 교육과 더불어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건강, 시스템, 과정 등의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N그램 분석인데요. N그램은 이제 단어 A와 B 두 단어의 그 강도를 연결 빈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도 앞에 분석과 마찬가지로 교육 프로그램, 교육 과정, 인공지능 교육, 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제 연결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 연구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사실 헬스케어, 케이스 스터디, 리터레처 리뷰, 스쿨 스튜던트, 컴퓨터 사이언스, 헬스 리터러시라고 해서 그다음에 조금 다양한 것들이 특히 이제 헬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연결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앵그램 분석 결과 국내 연구 동향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다음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고요. 또한 초등학교가 이제 16위에 이제 도출이 되면서 워드 클라우드에서는 사실 초등학교가 많이 도출되지는 않았었는데 주요 교육 대상이 이제 초등학교 이미 좀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지금 많이 이루어짐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국외 연구 동향에서는 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연결 강도, 그다음에 뭐 헬스 리터러시, 헬스케어, 시스템 등 연결 강도들이 높았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사실 교육에 대한 콘텐츠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다양한 주제인 클라이밋 체인지라든지 프리시전 메디슨, 그러니까 브레스트 캔서 등의 연결 강도가 나타나서 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러한 연구들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국내외 연구 모두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두드러지는 것은
네. 인공지능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육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연구 논문 수보다 해외 연구 논문 수가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선행 연구와 같이 중국, 미국과 같은 거대 국가 중심으로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에도 2020년 이후에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국내에서 앵그램 분석 결과는 교육 프로그램, 교육 과정에 대한 연결 강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서 이제 교육에 대한 연구가 프로그램 단위 아니면 교육 과정,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효과 등에 대한 미시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교과에 적용하는 교육 내용을 제안하는 연구가 많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근데 해외 연구의 경우는 교육과 더불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건강, 시스템, 과정 등의 분야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비해서 건강, 기후위기, 암, 약 등 다양한 주제의 키워드가 같이 도출된 결과를 보아서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한 및 한계점인데요. 먼저 이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대한 국내에도 이런 거시적인 시각에서의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교육 분야인 경우에도 사실 이런 초등학교뿐 아니라 평생교육 관점에서 생애 단계별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도 좀 더 거시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 분야가 아닌 관점에서 특히 해외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헬스 아니면 기후 위기 등 이런 관점에서도 그런 다양한 주제로의 연구 접근이 필요할 것을 제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연구의 한계점은 인공지능 리터러시와 AI 리터러시라는 한정된 용어를 바탕으로 문헌을 검색하고 수집했기 때문에 다른 용어들이 활용된 논문이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에서 조금 더 다양한 용어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고 또한 지금 국내에 정말 많은 연구들이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아서 최근 자료로 이제 이 연구 동향을 좀 더 시대에 맞춰 분석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연구 관련한 어 질문이나 아니면 해 주실 조언들이 있다면 여기 메일 주소로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